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시사 정치적인 내용을 토파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 케이스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윤석열도 그 케이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새는 것 같으면서도 시사 현안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참으로 유별난 방송 최인호 TV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푹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강 제목은 삐침학 원론. 삐침학. 자, 윤 총장만큼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중용되고 등용되고 쫙쫙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윤 총장만큼 문재인 정부 덕을 많이 본 사람이 없죠. 쫙 올라갔죠. 쫙 올라가면서 이 인간이 뭐 조직을 사랑해? 뭘 조직에 충성을 해? 개코 같은 소리지. 올라가면서 넘버 3에 한석규 말 맞다 나. 몇 놈을 보내고 올라갔는 줄 알아? 내가 그 자리에? 그죠? 내가 자그마치 몇 놈을 보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 줄 알아? 이 상태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보냈죠. 선배들, 우병우 다 보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번에 검찰총장 들어가면서 5, 60명 보낸 거는 유도 아니고 2017년부터 2년 동안 자기가 서울중앙지검 하면서 조사하면서 자그마치 몇 놈을 보냈습니까? 예, 검찰총 동문회에서 완전히 찍혔을 거예요. 검사총 동문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지 출세한다고 자그마치 몇 놈을 보냈습니까? 우병우 라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보내버렸습니다. 보내버리면서 수직 상승하면서 자기가 문재인 정부 내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청와대에 가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응?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이런 얘기까지 탁 들으니까 이제 검찰은 내 거다. 대신에 남아있는 검찰한테 자기가 할 말이 서야 되죠. 할 말이 있어야 되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에서 내가 검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안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검찰 조직 자체는 완벽하게 내가 나의 성과, 나의 기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내가 기여한 그 어마어마한 성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나와바리를 내가 지키겠다. 이 이야기 구조로 검찰을 정리해 놓았겠죠. 예, 검찰을 정리해 놓았겠죠.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의 등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쇠가빠지 고생해서 해놨더니 분위기가 어떤 대사로 들리느냐 하면 그동안 수고했어. 대충 이런 분위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검찰의 인사와 알토란 같은 자리 등등등 법무부 내에서의 검찰 배제 등등등 쭉 보니까 분위기가 그동안 수고했어.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내의 여러 가지 자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하면은 좀 더 풍부할 텐데, 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뭐라고 할까요? 전리품이랄까? 검찰의 나와바리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완장은 찾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완장을 찾는데 앙코 없는 찐빵, 나를 앙코 없는 찐빵으로 만들어? 이런 거죠. 나를 앙코 없는 찐빵으로 만들어? 그냥 완장밖에 없게 만들어? 검찰을 빈 껍데기로 만들면서 그 검찰에 대빵하라고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맞아요. 사실 맞거든. 그거거든. 윤석열을 통해서 검찰을 탈탈 털어버리고 윤석열이 대장이 되고, 윤석열이 대장이 된 검찰을 쉽게 말하면 반으로, 그러니까 사업본부장 시켜준다고 쇠가 빠지게 영업하게, 영업본부장 이런 거에 회사에서 따지면은 영업본부장 시켜주겠다고 꼬셔가지고 미치도록 2년 동안 일해가지고 영업본부장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드디어 영업본부장이 됐는데 영업본부 규모를 3분의 1로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옆에 기획본부 새로 신설하면서 기획본부장한테 뭐 열쇠 곳간 다 넘겨주고 영업본부는 3분의 1로 축소시키겠다는 거야. 대빵 자리는 주는데 딱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상황입니다. 영업본부장 시켜준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놈들을 보내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 어떤 잘생기고 키 큰 놈을 위해서 내가 2년 동안 뺑이 친 그림이 나오더라 이거야. 응? 그거예요. 그겁니다. 말하자면 회장님 아들이 낙하산으로,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낙하산이라는 불공정에 대한 어떤 그 흙수저에 비뚤어진 분노, 이거랑 좀 비슷할 거야. 자기는 이게 낙하산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사실은 자기는 밑바닥에서부터 뺑이 치면서 실력으로, 노력으로 올라왔는데, 아무 노력도 안 한 잘생기고 뭐 회장 조카라든가 회장 뭐 아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위기 나온 놈이 갑자기 자기 위에 딱 올라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자기만 느끼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그렇게 이 상황이 해석이 되면은 참으면 돼. 검찰총장이 그래도 어디냐. 자기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라면 그냥 그렇게 느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영업본부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면서 자기 보는 얼굴이 비용신 뭐 이런 얼굴로 눈으로 보는 거야, 자기를. 우리 영업본부를 찌그러지게 만든 쉔키, 영업본부를 회사 내에서 제일 찌그러지게 만든 쉔키, 이걸로 지금 등극되는 영업본부 내에서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야. 회사에 소문이 그렇게 쫙 났어. 그러니까 가오가 완전히 그냥. 그래서 영업본부 차장들이 모여가지고 저 회장 아들 제낍시다. 응?
회장아들 제낍시다. 그래서 우리 영업본부 축소 위기를 막읍시다. 그러고 우리 영업본부 법인카드, 응? 영업본부 법인카드 결제 한도를 지금 3분의 1로 줄인대요, 본부장님. 그러고 영업본부에 차장들하고 부장들 이 회사 차량 100일량도 소형차로 바꾼대. 법인카드 한도도 다 바꾸고 그다음 법인카드 쓴 거 다 그 내역서 정밀 감사한다 그러고 우리 영업본부 이 회사를 이렇게까지 지금 유지시켜 우리 영업본부 회사의 역사 자체인 우리 영업본부가 이런 취급받아도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차장님, 이제 차를 우리가 지금 집에서 법인 차량 이제 중형차 떨어진 차를 내가 몰고 직접 운전사도 없이 출근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게 영업본부 부장들하고 영업본부 본부장하고 윤석열 본부장하고 그냥 염화미소 동상동몽 그거예요. 동상동몽. 응? 본인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이 회사의 황금 조직 영업본부가 회사에서 파워 2등 조직으로 내려앉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십 년 역사 동안 이 회사의 황금 조직인 영업본부가 지금 낙하산 회장 아들 때문에 2등, 3등 조직으로 내려앉을 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업 조직을 어떻게 깨면 되겠습니까? 영업본부 부본부장, 영업본부 차장들한테 나중에 네 영업본부장 시켜줄게 하면 돼요. 나중에 네 영업본부장 시켜줄게. 기획본부에 따로 자리, 네 미래는 회사 내에서 네 미래는 책임져 줄게. 몇 놈한테만. 윙크 몇 번 하면은 끝나는 거야. 가들이 영업본부들이 좀 그렇거든. 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영업맨 출신입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있던 거 내놓는 게 사람이 하나의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거 내놓는 게 그렇게 힘들고 무섭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은 충성을 다했어요. 예. 윤석열 총장이 충성을 다했어요. 2년 동안 어려운 일은 지가 다 했어. 적폐청산.
뺑이 쳤습니다. 그 뺑이 친 거에 대한 자존감, 자부심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성원하고 그런데 자기도 검찰을 더 이상 털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거꾸로 생각해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을 환영하면서 조국 장관과 함께 조국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에 선두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평생 검찰 밥 먹고 살았는데 검찰의 상당 부분을 털어내면서 검찰총장 올랐는데 그 총장에 오른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랑 함께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활동에도 또 역시 열심히 나서면 검찰 내부에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잖아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 배신자지, 배신자. 천하의 배신자. 그리고 조직이라는 추상적인 거에 배신자이기도 하지만 티오가 없어요. 티오가. 핵심은 뭐 조직 의리론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그게 무슨 조직 의리론이야. 검찰이라는 추상적인 명사에 나와바리 권한 그거는 추상적인 얘기고 사기치는 얘기고 그 안에 핵심은 알토란 자리 티오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들은 100인데 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알토란 티오가 60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상적인 권한의 축소.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책임지는 애들은 100명인데 예를 들면 티오를 60으로 줄이는데 그걸 막아야죠. 그런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살살 달래고 나중에 엿먹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놓고 목적을 밝히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황당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깡패예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깡패예요. 와, 너무 심한 거야. 목표를 딱 분명히 밝히고 타협의 여지도 없이 국민 앞에서 계획을 천명해버리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니까 깡패입니다. 깡패. 검찰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뭐 이런 황당무계한 진입이 있나. 안 돼. 안 돼. 아니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유도리 안 돼. 안 돼. 이런 게 한 4, 50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검찰총장 되었을 때 대략적으로 생각했던 마지노선 있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검경 수사권 검찰개혁의 어떤 그림을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같이 그리는 척하면서 실질적인 알토란 같은 거를 지키는 대략의 그림이 있었거든. 근데 대놓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런 게 모두가 기각되는 각도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니까 전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청와대 인베이전.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이 가치와 역사를 다 빼고 그냥 이 싸움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국민에게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런 얘기를 다 빼고 순전히 싸움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핵심은 국민을 위한 기준, 이 가치가 여기서 빠져 있는 거죠. 오로지 이권 기준으로만 보면은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국민이 빠져 있으니까 이해가 되려고 그러는 거지. 국민이 머릿속에서 싹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먹은 게 얼만데요. 최부혜님 말이 빙빙고예요. 지들이 지금까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헤쳐먹은 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헤쳐먹겠다 이거예요. 그 헤쳐먹는 걸 줄이는 회사 제도 개혁에 이것은 부당하다. 회사 망한다. 이럴 수는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부처 이기주의예요. 부처 이기주의. 영장 기각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아까 다 했는데요. 영장 기각의 공식 이유 다 설명해 드렸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이겁니다. 엉터리 영장 신청을 하니까 기각된 거죠. 법원에서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완전 별건. 사실 이게 검찰이 제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안 당할 만한 기업인은 10%도 안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 기업인 아무나 찍어가지고 배임 또는 횡령으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능한 그런 기업인 찾기는 정말 드물어요. 제가 회사 경영할 때 했던 일들도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임이나 횡령 걸릴 만한 일이 정말 많아요. 회사 경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다 잠재적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들입니다. 무슨 사건이든 그냥 그걸로 그냥 걸면 다 걸려요. 그래서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오래 써먹던 천편일률적인 구태의연한 방법을 이번에 또 쓴 겁니다. 횡령으로 건 거. 장부 뒤벼가지고. 근데 법원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죠? 걸면 다 걸려요. 10% 맞아요. 10%도 안 됩니다. 특히 배임은 더 심해요. 횡령도 심하고 배임은 다 걸려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이 배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에 써먹는 것을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자신이 배임 한 줄도 몰라요. 맞습니다. 하여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한 가치 기준을 싹 빼고 노아를 중심으로 기업, 부처, 세력 다툼으로 보면은 윤 총장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좀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사를 내야죠. 작사를 내야죠. 국민을 위한다라는 가치 기준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윤 총장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토사구팽 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윤 총장은 토사구팽 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싹 이해되죠. 윤 총장은 지금 화가 나 있겠느냐? 화가 안 나 있겠느냐? 애초에 시작할 때. 애초에 시작할 때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토사 매팽, 토사 구팽 당한다고 느낀 겁니다. 영업본부장 시켜준다고 해서 멸사본공 최선을 다했는데 영업본부의 권한을 3분의 1로 확 줄인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배신감을.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이겁니다. 이게 개혁 저항의 핵심 내용이에요. 심리적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뭘로 보고 이겁니다. 나를 이렇게 이용하고 토사구팽했다 이거지. 그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죠. 문 대통령 그럼 할 말이 없느냐? 회장님 토사구팽이십니까? 토사구팽이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술 먹고 꼬장 부리면은 회장님은 어떤 말을 할까요? 회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야, 대통령 공약집하고 내가 쓴 운명이다 책하고 국위가 쓴 진보 집권 플랜 책하고 그 세 곳만 봤어도 네가 야무진 꿈을 꿨다는 것을 네 스스로 인정할 것이다. 내가 언제 네 총장 시켜주면서 너 조직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내가 언제 얘기했냐? 네 혼자 옛날 정권 생각하고 옛날 검찰 40년 역사를 생각하면서 네 혼자 꿈을 꾼 거지. 대통령 선거 공약집 운명이다. 베스트셀러야 베스트셀러. 문재인의 운명. 베스트셀러. 그리고 국위가 쓴 거 있잖아. 그거 진보 집권 플랜. 그것도 베스트셀러야. 그거를 진즉에 네가 읽어봤으면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안 하지. 이상한 기대를 안 하지. 왜 네 혼자 그렇게 기대를 갖고 헛꿈을 꾸고 그랬어? 이게 회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윤 총장은. 응?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윤 총장은. 자기가 그냥 검찰 짬밥 안에서 자기 문법으로 자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없으니까 검찰 적폐를 청산하는데 일부 우병우 라인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출세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회장님이 하고 싶은 말은 야
나의 궁극의 꿈이 이명박 집어넣고 박근혜 집어넣는 거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우리 회장님도 술 한잔 들어가셨어요. 화가 나셨어. 설득하고 애를 달래다가 우리 회장님도 화가 나고 술이 한 잔 들어가셔서 이제 열이 좀 받으신 거야. 내가 언제 나의 궁극의 꿈이 이명박 박근혜 깜빵에 집어넣는 거하고 우병우 조지는 거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그것만 하면 내가 더 바랄 바가 없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평생의 꿈이 너 영업본부 줄이는 거라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 2008년이던가? 2009년인가? 그때도 내가 검찰청 앞에서 피켓 들고 분명히 내가 뭘 원하는지, 내 꿈이 뭔지, 그때도 내가 분명히 회장 되기 전에 너 일하던 건물 앞에서 내가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분명히 알만하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왜 니는 나를 시커먼 놈으로만 보고 권력투쟁에 눈이 먼 놈으로 보고 내가 언제 너한테 나의 궁극의 꿈이 이명박 박근혜 감옥에 쳐놓고 우병우 라인 놈들 쳐넣는 거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얘기했어? 그건 네가 추측한 거지. 그거 했다고. 검찰 영업본부 규모 줄이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기획본부장 영업본부 위에 기획관리실장 내 아들, 내 평생의 철학을 공유하는 내 아들 구기가 회장 아들이 임마 기획실장 들어가겠다는데 임마 그 기획실장 지휘를 영업본부가 앞으로 받으라는데 임마 네가 뭐 임마 우리 부자의 꿈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면서 자식아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고 임마 우리가 잘 되자고 이 얘기 하는 거야? 니 임마 고객을 생각해. 고객을. 내가 뭐 내 아들 잘 되자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 내가 니를 위해 살아야 돼. 우리 아들 구기를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왜 이 기업 활동을 하겠어? 우리 회사의 고객들 임마. 고객들이 원하고 고객들한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하는 거지. 영업본부 위해 살아. 내가 기획실 위해 살아. 내가 뭐 한다고 이 회장 일, 이 어려운 일을 해. 고객한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임마. 응? 부처 내의 일도 이 부서 저 부서 간의 일도 말이야. 니는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 이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니 나와바리 튀어가서 커지네 적어지네 지금. 그따구 생각만 하고 임마. 그렇게 화가 나 계실 겁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회장님 지금 그 정도로 화가 나셨을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왜 그렇게 그 부처에 권한이나 티오나 수당이나 영업추진비 부처의 자리가 몇 개가 되느냐. 그리고 그게 뭐 기획조정실 지휘를 받네 안 받네. 다 인마 회사 잘 되자고 하는 일이지. 회사를 위한 거국적인 관점이 없어 이 자식이. 하여간 기획실장하고 그런 마인드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계속해서 이런 기업 경영 철학을 모르고 자꾸 부처만 생각하면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왕 지지난달에 임명은 했으니까 마인드 고쳐 묻고 우리 기획실장이랑 협조해가지고 잘 해봐. 그러고 기획실장, 국실장도 조실장인가? 하여간에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회사를 위하고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히 회사 감사실에 그 기획실장, 신임 기획실장 무슨 가정사가 어떻더니
회사 내에 뭐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그 다 네 밑에 부처 아들 그 부사 아들이 회사 내에 뭐 조실장 신임 조실장이 뭐 가족이 어떻느냐 뭐 아들이 딸이 어떻느냐 뭐 이상한 흉흉한 소문 퍼뜨린 게 막 영업 본부 밑에 따까리 애들이라는 거 내가 다 알아 임마. 그렇게 이상하게 옛날에서 그 옛날 기업 문화 그거 하지 말고 새로운 21세기 기업 문화로 잘 협조해서 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하고 뭐 니도 뭐 집안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면서 왜 그래? 응? 본부장, 영업 본부장, 니도 뭐 집안 문제가 뭐 어느 집구석이나 다, 그럼 집안 문제 그런 거는 일체 회사 활동에 갖고 들어오지 말고 우리 정정당당하게 고객과 회사 전체를 위해서 잘하자. 이러한 마인드가 현재 우리 회장님 심정이지 않을까. 차마 이렇게 대놓고 불러놓고 말은 못하시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오늘 참 저녁 방송에 뭐라는 거야 지금. 폭풍처럼 연기혼을 불살랐더니 화학 물질이 급격히 필요해집니다. 저에게 약간의 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가 상당한 그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드라마의 기본 구도에서 단순한 회사의 부처 간 알력과 다툼의 차원이 아니고 회사의 근본 이념, 회사의 발전과 올바른 사내 문화, 기업 문화, 그리고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그러한 큰 기본 철학이 밑에 안 깔려 있고, 단순한 알력의 문제로 이 드라마가 구성되었다면 최우수상에는 조금 하자가 있죠. 재미는 있는데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회장님의 모든 기획실장의 모든 이 추진이라는 것은 회사와 고객을 위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임마 이거는 집배이 몰라. 집 부처밖에 몰라. 그게 문제다 이거야.